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부터 전달드릴 내용도 정말 많이 모여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히어로가 6월 달에 어떤 콘서트를 앞두고 있죠? 맞습니다. 광주 콘서트가 이제 곧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 광주 콘서트가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아 빅 이벤트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616, 6월 16일 히어로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생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님이 이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 기간 중에 맞이하는 생일이라니 정말 많은 팬분들이 요번에도 우리 히어로가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해주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뭐 팬분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하는 이벤트 말고도요, 이런 내용도 올라옵니다. 32번째 생일을 이렇게 꽃집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러면서 이 해당 꽃집을 방문하면 꽃장과 꽃들을 무료로 나눠드린다. 이런 영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뭐 카페에서 열리는 곳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꽃집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게 참 수많은 팬분들이 직접 여는 이벤트도 존재하지만 히어로의 생일을 기념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벤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봐도 지금 우리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제 뽕뉴스가 발견을 하게 된 이 인스타그램의 참 재미난 영상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어린 학생들이 줄넘기, 장기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줄넘기로 이렇게 댄스도 추고 줄넘기를 직접 뛰어넘으면서 다양한 안무를 펼치는데, 당연히 이런 안무를 펼치려면 뭐가 있어야 하죠? 맞습니다. 노래가 존재해야 하죠. 이날 있었던 이 장기자랑 팀 중에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대의 노래가 바로 영님의 8번 트랙 보금자리 노래를 배경으로 이 아이들이 멋진 줄넘기 댄스 안무를 선보였다라고 하는데, 마침 입고 있는 티셔츠도 약간 하늘빛을 띠고 있는 것이 참 재미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팬분들은요, 너무나 응원한다, 너무나 멋지다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줄넘기 공연 건강에도 좋고 또 하나의 댄스도 되고,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수많은 시니어 세대 분들도 이런 줄넘기 댄스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어찌됐건 영님의 보금자리 노래로 바탕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댄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새삼 이 보금자리라는 노래는 특히나 뭐 댄스곡이나 발라드도 아닌 트롯곡인데 이런 어린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점이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곧 열릴 광주 콘서트를 앞두고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겁게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운 좋게 돌출 무대 1번 자리라 피켓을 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대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뉘게끔 위치해 있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돌출 무대 근처에 계신 분들은 히어로와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돌출 무대를 진행하는 히어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피켓, 응원 문구 많은 분들이 들고 서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히어로가 읽어줄 때도 있고 또 그 문구에 나와 있는 포즈나 춤을 춰줄 때도 있는데,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냐, 영웅님이 트헤헤 하고 웃는 걸 보고 싶다, 아이 컨택도 좀 하고 싶다, 배합하지 말고 뭘 썼으면 좋겠는지 도와달라 라고 말을 하자 어린 팬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학교 안 나옴. 네. 학교가 안 나와서 못 알려주겠다. 네. 나 글자 모른다. 네. 이런 단호박을 역대급으로 보여주는 팬들도 있고요. 재미있는 건요, 결혼해줘 라는 글자를 적어라는 팬도 있고, 결혼하고 수염 빼고 다 해라, 그러니까 영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말을 이렇게 또 재밌게 패러디를 해서 결혼과 수염만 빼고 다 해라, 그러자 이거다 크크크, 이거 좋다 크크크, 당첨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나랑 결혼해줘가 은근히 많고, 어떤 팬은요, 그래서 언제 티켓 취소할 건데? 라는 팬도 있으며, 혼인신고서 드레스 입고 갈까? 뭐 이런 말도 있고, 도포 입고 수염 붙이고 가봐라 크크크크 하는 반응도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주 쉬지 않았지만 벌써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를 그리워하는 많은 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 자, 이렇게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게 여러 매체와 여러 방향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데 어제 뽕뉴스 채널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SBS-M TV 아이돌 대백과 임영웅 편 나옵니다. 지금 아이돌 대백과에 임영웅 편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뽕뉴스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자, 더 쇼라고 하는 SBS, 그 중에서도 이 M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대백과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때 영웅님의 뮤직비디오와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간단한 나레이션과 더불어 노래가 여러 번 상당히 길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쇼라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특성도 그렇고요. 아이돌 대백과 따지고 보면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백과사전처럼 여러 이야기와 정보가 나와야 하는 코너인데 트롯 가수 출신이었던 히어로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영웅이란 가수는 이제 특정 장르의 가수로 치부할 수 없다. 정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때로는 아이돌들의 노래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이돌 챔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표를 해야 할 때 임영웅이란 가수가 아이돌이 아니기 때문에 1위 후보가 될 수 있는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투표 리스트에 없었다라는 점을 꼬집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방송사가 아이돌판이 되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오히려 SBSM이라는 채널에서는 아이돌 대백과라는 이렇게 아이돌들이 등장하는 코너에 히어로의 노래와 뮤직비디오와 그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방송사별로도요, 히어로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임영웅이란 가수가 현재 이 방송가와 음악가에 어느 정도의 파워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몇몇 분들이 어제 뽕뉴스가 마지막에 올려드린 영상 때문에 속상하셔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가 지금 너무 인기가 급상승되고 완전 가요계를 휩쓸고 있다시피 하다 보니 이와 관계된 타 가수의 팬덤, 관계자, 방송가 사람들, 임영웅이란 가수를 질투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 방송가의 그런 불합리함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이건 임영웅이란 가수만이 아니라요. 방탄소년단이나 특정 아이돌 가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때도 비슷한 현상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뮤직뱅크 사태는 그보다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심각했고 타 가수들의 사례도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대도화가 됐던 거지.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 임영웅이란 가수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질투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모든 방송가가 적이다. 이거는 조금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가요계에서 누군가는 1등을 해야 하고 누군가가 1등을 하면 누군가는 2등과 3등을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명히 1등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패배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좀 더 현명해져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부당함을 느끼는 것이 없는지를 잘 꼬집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어제 제가 이런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싸이월드를 정말 올킬해버렸다. 이 싸이월드라는 8년 만에 재서비스한 이 사이트에서도 히어로의 노래가 1위를 차지하며 수록곡들이 우르르 차트인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바로 스포티파이, 이 스포티파이라는 해외 플랫폼의 음원 사이트에서도 영웅님이 탑 200을 점령했다. 16곡을 차트인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포티파이는 글로벌 음원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한국에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결국에 진출하게 되었고 멜론, 벅스뮤직 같은 국내 음원 사이트와 직접 경쟁을 펼치는 이 스포티파이가 놀랍게도 전 세계인들의 노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탑 200의 일간 차트 그리고 스포티파이 바이럴 100일간 차트에서 최다곡 차트인에 성공합니다. 무려 16곡을 넣었는데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7위, 우리들의 블루스 35위, 사랑은 늘 도망가 49위, 무지개 51위, 사랑의 진짜 52위, 아비앙토 68위, 연애편지 69위, 아버지 70위,
손이 참 곱던 그대 73위, 사랑역 93위, 보금자리 96위, 사랑해요 그대를 106위, 인생창가 111위, 이지나만 믿어요 132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158위, 히어로 200위. 어마무시합니다. 그 외에도 스포티파이 바이럴 100일간 차트라는 부분에서도 영웅님이 가장 많은 차트인, 가장 많은 자신의 노래 숫자를 차트인 시켰습니다. 타 가수 대비 임열공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가장 많이 차트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영웅님이 어마무시하게 차트인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파워를 내고 있으니 뽕뉴스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CJ ENM이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으며 다양한 영화 부문 그리고 나아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영웅님의 영화가 제작되거나 또 다른 콘서트 영상 또는 히어로에 관련된 독자 컨텐츠가 TV인과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번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CJ ENM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것을 티빙이 이끌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올해 CJ ENM의 음반 판매량이 전년보다 90%나 증가되었고요.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 K-팝의 판매율이 4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 시장이 개재가 다시 시작되면서 4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치의 이 관람객을 경신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 K 컨텐츠 산업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 CJ ENM이 영화 산업과 더불어서 K-팝과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해 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전지현 씨가 이 CJ와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이곳에 함께했던 김선정이라는 대표와 독립을 하게 된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전지현 씨가 CJ ENM과 함께 문화창고라는 소속사에서 인수합병이 된 상태로 지금껏 배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2016년도였는데요. 지금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CJ ENM과 전지현 씨가 속해 있던 문화창고의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오히려 이 문화창고에 있던 김 대표와 전지현 씨가 따로 나와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히어로와 신정훈 대표님이 이것을 거꾸로 갔죠. 전지현 씨와 그 대표님은 문화창고라는 이 소속사에서 함께 CJ ENM의 인수합병이 되었고 차후에 다시 그 대표님과 전지현 씨만 따로 나와서 다른 회사를 차리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영우님과 신정은 대표님은 애시당초 1인 기획사로 시작이 돼서 매니저 역할까지 해왔던 신정은 대표님의 노력과 그러한 신뢰관계 속에서 훨훨 날아올랐던 영우님의 이 물고기 뮤직이 CJ ENM의 인수합병되는 것이 아니라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이 탄탄한 관계를 더불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문화 컨텐츠 사업이 확장됨으로써 히어로도 엄청난 가능성을 띠고 있다. 세계 진출까지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니 신정은 대표님이 얼마나 똑똑한 판단을 그리고 히어로도 얼마나 현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인수합병이 되었다면 물고기 뮤직이라는 소속사는 CJ ENM이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신정은 대표님과 히어로가 이 전지현 씨처럼 따로 빠져나와서 또 다른 회사를 차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계약 기간이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짧으면 2, 3년, 길어야 5, 6년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인수합병설이 실제로 돌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히어로와 신정훈 대표님은 현명하게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이 엄청난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응원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명하면서도 신뢰가 유지되는 그런 멋진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이토록 팩트 담은 중요 소식들 신나게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